아니, 안 찍어도 되네? 찍어놓은 게 많다. 그러면 보자. 금속의 완성성은 알아?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되려고 그래? 양이온이 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 이온화 경향이라고 그래. 이온이 되려는 경향,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 그래가지고 연할 마, 알, 철, 리, 주, 납, 수, 구, 수, 은, 백금. 야, 그러면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리, 니켈, 주성,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이야. 그래갖고 카카나마, 아라, 천리, 준합, 수구, 수은, 백금으로 외워. 근데 여기서 수소는 왜 가로를 열고 써놨을까? 요새 새로 발견한 게 많다. 선생님이 어제 복숭아를 써가지고 어제 복숭아를 먹었다. 근데 내가 복숭아 알러지 있는 거 어제 처음 알았어. 며칠 저번부터 한번 복숭아 먹으니까 목이 막 빨갛게 되는 거야. 목이 붓고. 내가. 근데 어제 이제 확실히 확인했어. 어제도 복숭아 먹으니까 여기가 빨갛게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는 빨갛게 돼가지고 간지러운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복숭아 털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사는 거니까 먹어야지. 그 아침에 비닐장갑 끼고 다 깎아갖고 비닐장갑채 들고 먹었어. 그러니까 좀 낫더라. 이게 털 알러지가 있나 봐. 복숭아 털. 선생님 나이 들어서 오랜만에 한 50년 만에 복숭아 알러지도 발견하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상했다니까.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근데 여기서 수소는 왜 가로를 쳤을까? 다 금속이야. 얘만 비금속이야. 비교 기준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얘들아 어떠냐면 반응성이 커. 전자를 잃고 뭐가 되고 싶어? 양용이 되고 싶어. 이해됐어?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뭐야? 반응성이잖아. 그래갖고 산화되지 않고 순수한 금속 상태로 있는 거야. 이해됐어? 써놔. 써놔. 제일 밑에다 써놔. 제일 밑에다 써놓더지. 제일 위에다 써놔도 되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외워놓으면 편하다. 카카나마, 아라, 천리, 준합, 수구, 수은, 백금. 지우야,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말해. 설명 다시 해달라고.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 때문에 들어갈 거야. 왜 그러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고 다다음 주부터는 시험 때문에 들어가야지. 왜? 시험이 9월 말이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래. 그럼 더 낫지. 네가 좋은 거잖아. 그러지 않아? 그럼 오늘 이제 수업 없네? 오, 좋은데?
됐지? 그리고 봐라. 그러면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원의 적이 되었대. 응? 자, 야, 아연하고 누가 있냐? 거기서. 자,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방향이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방향이야. 그러면 야, 아연하고 구리 중에서 누가 더 반응성이 커? 아연이 커? 어? 아연이 전자를 잃고 뭐 됐어? 산화됐어. 응? 그러면 구리가 이 전자를 받아 처먹고 뭐가 된다? 석축이 돼.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환원이 돼. 그러면 봐라. 야, 이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의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얘들은 지워집니다. 응? 마이너스 되니까. 그러면 ZL 플러스 CU2 플러스 ZL2 플러스 CU 즉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감으로써 얘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뭐 되는 거야? 환원이 됩니다. 이해됐어? 근데 이때 얘들아 이제 배울 거야. 뭘 배우냐면 오이씨 뭘 배우냐면 자 이걸 모르면 안 돼. 뭐냐면 자 봐라. 이게 일어나려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려면 자 봐라. 너중 금속보다 너중 금속이 수용액 속의 양이온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응성이 커야 돼. 봐. 누가 커야 된다고? 반응성이? 너중 금속이 커야 돼. 너중 금속이 커야 돼. 이해됐어? 그래야지만이 봐라. 얘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 환원이 된다.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넣어준 수용액 속의 양이온이 반응성이 크지? 근데 얘는 이미 산화되어 있어. 전자를 잃어버렸어. 전자를 내어줄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봐봐. 야, 뭐냐면 선생님 말했지. 넣어준 금속보다 수용액 속에 있는 양이온이 만약에 반응성이 더 크지. 근데 양이온은 이미 뭐 돼 있어? 산화돼 있어. 내어줄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넣어준 금속이 반응성이 커야 돼. 수용액 속에 있는 양이온보다. 그래야지만 얘가 전자를 잃을 수 있어. 그래갖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에서 전자이동. 선생님 말해서 산소는 산화환원의 정의가 범위가 좁다고 그랬지. 전자에 비해서. 산소로 안 되는 게 전자로는 돼. 보자. 자, 봐라. 산소를 얻는 반응인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이고,
보자. 자, 봐봐. 산소를 얻는 반응은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고, 산소를 잃는 반응인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다. 봐봐. 마그네슘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연소시키며 마그네슘이 밝은 빛을 내면서 연소하면서 흰색의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된다. 이때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으로 산화되고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산화 이온으로 환원된다. 그럼 봐. 써볼게, 선생님이. 잘 봐라, 얘들아. 야, MgO2는 이 MgO가 돼. 야, 산소에 의한 산화는 이거는 정의가 돼. 마그네슘이 뭘 얻었어? 지우야.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 됐어? 그렇지, 산화됐어. 그러면 얘는 환원돼야 돼. 근데 산소로는 정의가 안 돼. 왜? 여기 산소 2개 있지. 얘도 2는 2. 몇 개 있어? 산소 2개 있죠. 산소를 잃었어. 얻는 것도 없지. 똑같잖아. 정의는 안 돼. 근데 분명히 환원을 하는 거야. 근데 야, 봐라. 선생님이 전자로 해볼게. 그러면 야, 마그네슘하고 산소 중에서 누가 더 반응성이 커? 마그네슘이 크지? 그러면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 원래 근데 마그네슘이 전자 몇 개를 잃어? 2개를 잃고 이가 양이온이 됐지. 근데 몇 개가 필요하냐면 마그네슘이 2개가 필요해. 그러면 4개를 잃겠지. 그러면 이 산소가 이 전자 4개를 받아 처먹고 2O, 2-가 돼.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 됐어? 산화됐지.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 됐어? 산화됐지. 그리고 이걸 더해주면 날아가. 그리고 이 Mg가 O2하고 반응하면서 이 MgO가 돼. 산소로는 산화하는 정의가 완벽하게 안 됐어. 근데 전자로는 완벽하게 되네. 봐. 산소에 의한 산화원보다 누구? 전자에 의한 산화원이 정의하는 범위가 더 넓다. 이해됐지? 이걸 보여주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봐라. 전자를,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에, 이온결합 물질에 산화하는 범위 보자. 이온결합 물질에서 옆에 산화하는 보자. 자, 봐라. 뭐냐? 잠깐만.
자, 보자. 자, 이온결합 물질을 대표적인 게 누구야? 소금이야. 염화나트륨이야. 어? 염화나트륨이야. 염화나트륨이야. 봐봐. 염화나트륨은 야, 염소, 황록색의 기체의 염소에다가 나트륨, 금속을 넣지. 그러면 불꽃이 뻑뻑뻑뻑 튀면서 얘가 막 타. 그러면서 소금이 생기는 거야. 그럼 봐. 이때 나트륨하고 염소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커? 당연히 금속인 나트륨이 크겠지. 그러면 나트륨은 봐라. 뭐 되니? 전자를 잃고 산화된단 말이야. 근데 두 개의 나트륨이 일가양이용이 돼. 그러면 전자가 두 개 발생해. 그러면 이 전자를 누가 받아 처먹어? 염소 기체가 받아 처먹고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고 산화됐지. 얘는 환원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돼. 이해되니? 이온결합도 뭐다? 산화하는 반응인 거야. 이해됐어? 여기 나왔지? 여기. 결과적으로 이온결합도 뭐다? 산화하는 반응인가? 이해됐지? 그리고 55페이지. 별표세. 이게 시험 문제야. 여기서 시험 계속 나온다. 선생님 뭐라 했어? 이거야, 이거. 반응이 일어나려면 얘들아, 넣어준 금속이 수용액 속에 있는 양이온보다 반응성이 커야지만이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보자. 첫 번째 뭐 있냐? 자, 질산은 수용액하고 구리가 반응할 때. 자,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봐봐. 자, 구리야. 구리하고 은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커? 누가 반응성이 커? 구리가 반응성이 커.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 근데 구리는 봐라. 전자 두 개를 잃고 이가야 하는데 산화돼. 근데 은은 일가야 하는 거야. 근데 전자 몇 개 받아야 되냐? 보영아, 전자 몇 개 받아야 돼? 은은 두 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은도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그러면서 이 H로 석출이 되는 거야. 환원이 되는 거야. 그럼 봐라. CU 플러스 2 AG 플러스가 CU 2 플러스하고 2 AG가 됩니다. 근데 은은 어디에 속출이 돼? 구리판에 은색으로 속출이 돼.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첫 번째, 수용액 속에 양이온수를 물어. 이 수용액 속에 양이온수나 수용액 속에 이온수나 똑같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자, 질산은은 봐라. 질산은은 AgNO3야. 근데 구리는 이거야. 그러면 얘는 뭐니? NO3 마이너스는 얘는 부경분이거든요. 이 산화하는 반응이 어떤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얘 수는 그대로야. 누구하고 누구만 반응해? 은하고 구리하고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액 속의 양이온수나 수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나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수용액 속의 양이온수는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한 개가 구리 한 개가 들어가고 은이 몇 개가 빠져나와? 두 개가 빠져나와.
한 개 들어가고 두 개 빠져나오니까 수용액 양의 변수는 어떻게 된다? 지우야?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지. 합이. 그래서 수용액 양의 변수는 감소한다. 이해됐어? 야, 보영이 이해됐어? 그리고 이것까지 물어봐. 원자량도 준다.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상대적 질량이야. 누가 커? 은이 커. 은이 커? 그러면 수용액 속에 밀도를 물어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얘들아 부피는 어차피 일정이야. 그러면 질량만 밀도에 관계돼. 그러면 야 가벼운 놈 하나가 들어가고 무거운 놈 두 개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돼? 질량이 감소하니까 밀도도 감소한다. 이해됐어 안 됐어? 얘들아 이해됐냐 안 됐니? 질량이 원자량이 한 개의 원자량이 누가 더 커? 은이 크단 말이야. 가벼운 구리가 하나 들어오고 무거운 은이 두 개가 빠져나가. 질량은 어떻게 돼? 감소해. 그러니까 밀도도 감소하는 거야. 근데 야 구리판의 질량 야 가벼운 놈이 나가고 무거운 놈이 두 개가 붙어. 그러니까 구리판의 질량은 어떻다? 오히려 증가하겠지. 반대다. 이해됐지? 그리고 선생님이 구리는 희한하다 했지. 야 원자일 때는 중성인 원자일 때는 무슨 색이라 했어? 붉은색. 산화되면 검은색. 이온이 되면 뭐 돼? 푸른색이 돼. 그러면 구리 이온이 늘어나네. 수용액 속에. 그러니까 수용액 속에 푸른색이 점점 짙어진다. 이해됐니? 자, 그럼 보자. 또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두 번째는 황산구리 수용액하고 아연의 반응. 봐봐 얘들아 황산구리 수용액하고 아연의 반응 봐봐. 아연하고 구리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커? 당연히 아연이 반응성이 크지.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 그리고 여기서 얘는 구격분이온이야. 황산이온은 아예 영향 안 준다. 이해됐지? 그럼 봐라. 그러면 아연이 전자 하나를 두 개를 잃고 뭐가 된다? 산화다. 그리고 구리가 이 전자를 받아 쳐먹고 성출입니다. 산화입니다. 하고 이렇게 지우면 됐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봐라. 자 원자량은 아연이 구리보다 커. 맞아. 아연이 클 거야. 아연이 그래 맞아요. 아연이 30번이고 구리가 29번이야. 그러니까 아연이 커. 원자량이. 그러면 첫 번째 수용액 속에 양의 변수는 어떻게 된다? 야 하나 들어가고 하나 나오지. 어떻다? 합이 0이지. 그러니까 그대로지. 그대로야. 변화 없다.
이해됐지? 그 다음 수용액 속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무거운 놈이 들어가고 가벼운 놈이 나와. 그러니까 밀도는 증가하겠지. 그리고 아연판의 질량. 무거운 놈이 나가고 가벼운 놈이 들어오니까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해됐어? 그리고 구리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수가 줄기 때문에 수용액 속에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 열버지? 옅어지? 티귿이냐? 리을 티귿이어야 되냐? 어? 옅어짐은 어? 옅어짐? 응? 이거냐? 이거냐? 티귿 반응이야? 티귿이네 티귿. 옅어지. 좀만 쉬어? 어? 됐지? 쉬어. 얘들아.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이것들이 중요해. 진짜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온다. 알았지? 지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늦게 일어났지? 오늘 지우는 몇 시에 일어났어? 10시. 적당히 일어났네. 야, 밥 먹고 왔어? 너 밥 안 먹었지? 못 먹었지?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지? 지훈이 요새 하는 거 괜찮아? 모르면 말해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봐라. 염화구리와 알루미늄의 반응이 있다. 염화구리하고 알루미늄 반응인데 선생님 운동 너무 심하게 이거 해야 되는데 좀 이따 할게. 야,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요새는 하체를 조졌더니 이틀 동안 하체를 조졌더니 엉덩이부터 여기 다 아파. 허벅지가 안쪽하고 위쪽도 다 아프다. 근데 해야지. 선생님이 오래 살려면 해야지. 그래서 지금 그래도 뭐가 느껴지냐면 복부가 배가 쏙쏙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체중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프지만 하는 거지 뭐. 그렇다. 잡아라. 해봐라. 자, 이제 세 번째. 알루미늄하고 염화구리하고 알루미늄하고 반응한. 자, 알루미늄을 염화구리였어. 그러면 누가 반응성이 커? 얘들아, 누가 반응성이 커? 알루미늄 반응성이 크지?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근데 잘 봐. 여기서도 잘해야 된다. 알루미늄은 전자 몇 개를 내나? 3개를 내놓고 상가양이온이 돼. 근데 구리는 이가양이온이야. 그러면 전자 수가 안 맞지? 그러면 6으로 맞춰. 그러면 얘는 몇 개가 있어야 돼? 6개를 내놔야 돼. 응? 그러면 얘는 2개니까 이가양이오니까 3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6개를 받아 쳐먹을 수 있어. 3이 6. 3이 6이고 2, 3은 6이야. 그러니까 3개가 있으면 6개를 받아 쳐먹을 수 있어. 그래서 3CU가 속출이 돼. 산화되고 전자도 있고 얘는 전자를 얻으니까 혼원돼.
이해됐어? 이 숫자로 잘 맞춰야 돼. 얘는 상가양이온이고 얘는 이가양이온이기 때문에 얘들을 6으로 맞춰. 그러면 알루미늄은 2개가 필요하고 구리는 몇 개가 필요한가? 3개가 필요한가? 이해됐지? 그러면 또 지워버리면 2Al 플러스 3Cu는 뭐냐? 2 플러스는 2Al 3 플러스 3Cu. 그러면 붉은색에 우리가 알루미늄의 석출이 돼. 근데 자 봐라. 알루미늄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고 구리는 몇 개 빠져나와? 3개 빠져나와. 그러면 여기서도 알루미늄보다 여기서는 누가 무거워? 원자량은 준다. 구리가 더 무거워. 알루미늄보다. 응?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보자. 첫 번째 수용액 속에 양이온수. 양이온수는 어떻게 돼? 야, 2개 들어가고 3개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지. 양이온수는 감소한다. 그리고 수용액 속에 밀도는 야, 가벼운 놈이 2개 들어가고 무거운 놈이 3개가 빠져나와.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당연히 무거운 놈이 더 많이 빠져나오니까 감소하겠지. 그리고 자, 알루미늄판의 질량은 가벼운 놈이 나가고 무거운 놈이 들어오니까 증가하겠지. 그리고 수용액 속에 구리이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용액 속에 푸른색이 옅어진다. 이해됐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하고 산화하고 반응하면 뭐가 생겨요? 수소기체가 생겨요. 금속하고 산화하고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생겨야 된다고? 수소기체가 생겨야 돼, 얘들아. 어? 근데 아까쯤에 찍었냐? 안 찍었지. 다음 시간에 올려놓을 테니까 봐. 그리고 봐봐. 자, 네 번째 보자. 이제 금속하고 산화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생겨. 근데 모든 금속이 수소기체가 생기는 거 아니야. 야, 카카라마, 아라, 천리, 주나까지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 그러다 보니까 산화하고 반응해갖고 금속들이 수소기체를 발생해. 근데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낮아. 그러니까 반응해야 안 해. 이해됐어? 봐라. 자, 염산과 누구의 반응?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 아연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아연은 전자 2개를 잃고 일가양이온이 되면서 산화다. 근데 수소는 일가양이온이기 때문에 전자 2개를 받아 쳐먹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그러면서 중성이 기체가 되면서 화살표 위로 하면 뭐다? 기체다. 밑으로 하면 석출 아니면 앙금 생성이야. 화살표 환원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그러면 야, 수용액 속의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
수용액 속의 양이온수는 자,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나오고 그러니까 감소하고 이해됐어? 그리고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하겠지. 가벼운 놈이 하나 들어오고 무거운 놈이 하나 들어오지만 수소가 제일 가벼워. 두 개 나와봤자 밀도는 증가한다. 그리고 아연판의 질량은 야 빠져나간 놈만 있지. 빠져나간 놈만 있으니까 감소만 찍어. 찍고 이제 뭘 하냐? 뒷장 넘겨서 56페이지를 풀어. 56페이지를 풀어봐. 빨리 풀어보세요.
풀었어? 자, 보자. 1번에 자, 광합성, 그 다음에 2번에 산소, 3번에서 산소, 4번에 얻는, 5번에 잃은, 6번에 잃은, 얻는, 그 다음 8번에 동시성, 그 다음 1번에 000, 2번에 니은, 3번에 환원, 산화, 산화, 환원, 산화, 환원, 그 다음 4번에 00X. 이해됐어? 모르는 거. 틀린 거 있어? 지우야, 틀린 거 있어? 4번이? 야, 선생님 뭐라 했어? 그 산화고리가 이렇게 됐지. 산화고리가 탄소를 넣고 가열을 하지. 그러면 구리하고 이산화탄소로 보내야 된다고. 근데 이때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지. 얘는 탄소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검출한다 했어? 야, 수산화칼슘 석회수에다 통과시키면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 생겨. 그리고 물이 생겨. 그러면서 뿌옇게 흐려지면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구나 알 수 있다 있지. 따라서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지지. 그 다음 시험관 속에 검은색 산화구리가 붉은색 구리로 변하잖아. 그래서 붉은색 구리가 생기지. 그리고 이때 탄소는 뭐 되는 거야?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산화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00X지. 3번은 틀렸지.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57페이지 보자. 이제 자 57페이지 우리 주변에 산화환원 반응은 자, 그러면 보자. 우리 주변에 산화환원 반응 봐봐. 자, 우리 주변에 산화환원 반응 보면 자, 봐봐.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이 있는데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은 역반응이야. 광합성은 무기물을 재료로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갖고 포도당이라는 유기물과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고,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갖고 보내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든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봐봐. 광합성은 이거야.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빛에너지를 흡수해. 엽록체에서. 그래가지고 C6H12O6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 그럼 봐라, 여기서. 자, 이산화탄소는 산소 몇 개 있었어? 12개 있었어. 근데 포도당이 되면서 산소 6개밖에 없어. 산소 6개를 잃어. 그러면 환원이야. 산소가 마이너스 6이 됐어. 근데 물은 산소가 되면서 산소 원래 6개 있었어. 산소 12개가 되잖아. 산소를 얻었잖아. 산화. 플러스 6이 됐잖아. 잃은 산소수하고 얻은 산소수하고 어떠냐? 똑같이. 이해됐지?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는 저희 세포호흡은 얘의 역반응이야. 광합성 역반응. 포도당을 뭘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뭘로 보내? 물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그러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봐라.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되면서 산소 6개에서 산소 12개가 돼. 산화당 플러스 EPI 그리고 산소가 물이 되면서 12개에서 산소 6개가 돼. 산소를 6개를 잃었어. 환원 마이너스. 얘도 역반응이지. 완전히 광합성이네. 그리고 얘도 산화환원 반응이다. 그리고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야. 완전히 역반응이야. 이해됐어? 따라서 광합성하고 세포호흡도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연소도 물질이 타는 거. 연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물질이 타는 거.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야. 대표적인 게. 자, 우리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는 메테인 가스가, 옛날에는 메탄가스가 있어. 이게, 메테인하고 산소하고 결합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돼.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 얘들아, 반응 전후에 원자 구조가 바뀌어갖고 분자 구조가 원자별이 바뀌어갖고 분조가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돼. 그래봤자 원자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나 수,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나 수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 탄소, 수소, 산소수는 맞춘다. 그러면 탄소 몇 개야? 하나야. 1은 안 써도 돼. 수소 몇 개? 보여봐. 수소 몇 개야? 4개지. 그럼 여기에 수소 2개 있지. 그럼 2를 붙여. 산소 몇 개야? 2개. 2, 1은 2. 총 4개지. 그럼 여기다가 2를 붙여. 그러면 봐봐.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야. 얘는 산소 4개에서 산소 몇 개가 돼? 2개가 돼. 그러니까 산소를 얘는 플러스 2를 얻었어. 얘는 산소를 2개를 넣었어. 환원되잖아. 이해됐어? 산화환원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LPG 가스통 있지. 거기에는 뭐가 있냐?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쓰는 있잖아. 휴대용 가스버너 걔는 뷰테인만 있어. 부탄가스야. 그러면 뷰테인은 알아? C4H10이야. O2야. 그럼 CO2하고 H2가 있어. 그러면 4개니까 4를 써. 근데 얘는 5개야. 그럼 산소 몇 개야? 4, 2, 8, 5, 1로 9에 2분의 9야. 앞에 있는 숫자는 절대 분수가 되면 안 돼. 정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전체를 2를 곱해줘. 2를 곱해주면 2, 9, 8, 10이 돼. 그러면 뷰테인은 수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빵에 산소 빵에서 산소 몇 개가 된 거야? 16개가 된 거야. 산화됐어. 플러스 10입니다. 근데 얘는 산소 18개에서 18개에서 몇 개가 돼 있어? 잠깐만. 산소가 8, 26 맞고 그거 얘는 맞냐? 잘못됐지. 얘가 13이네. 잘못됐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13이었어. 잘못됐어. 왜 그러냐면 C4H10 아까 전에 O2였고 4CO2
아까 그리고 OH4니까 428에다가 5를 넣으니까 13이네. 2분의 13이네. 그러면 요 2 곱하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 26개에서 10개가 돼. 산소를 몇 개 잃었어? 16개 잃었지. 환원됐어. 얘들도 산화. 연소도. 그 다음 보자. 이제 세 번째. 철회절연이 시험에 잘 나와. 철회절연 시험에 잘 나온다. 자, 보자. 철회절연을 보면, 야, 금속들은 공기 중에서 누구하고 반응한다 했어? 물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순수한 금속으로 못 존재해. 산화물 형태로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순수한 금속을 얻으려면 얘들은 뭐 해야 된다, 얘들아? 용광로에 녹여갖고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 근데 비금속은 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럼 보자. 철회절은 봐봐, 철회절. 철은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Fe2O3 산화철, 적철석의 단계로 존재. 적철석으로 존재해.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요? 탄소 덩어리 코크스. 그 다음 탄산칼슘, 석회석을 집어요. 그리고 용광로에 녹여. 용광로에 녹여. 그러면 첫 번째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탄소가 불완전 연소돼. 그러면서 일산화탄소가 돼. 그러면 얘는 뭐 했네? 산소가 하고 결합했으니까 산화됐어. 얘는 환원됐을 거야. 근데 산소는 정의가 안 돼. 그 다음 보자. 그러면 Fe2O3에서 CO가 일산화탄소가 산소 3개 떼어내려면 몇 개 필요해? 지우야. 산소 3개를 떼어내야 돼. 순수한 금속 철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CO가 몇 개 필요해? 그렇지, 3개 필요하지. 그러면 2Fe 되고 3CO2가 돼. 그러면서 자, 철은 뭐 됐냐? 산소를 잃었지. 환원됐어. 근데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었어. 산화됐어. 보영아, 선생님이 자기 자신이 환원되지. 그럼 무슨 죄가 있어? 반대로. 그렇지, 산화죄. 자기 자신이 산화됐어. 환원죄. 즉, 코쿠스는 환원제로 쓰이네. 뭐냐, 여기에 있는 산소를 떼어내기 위한 뭘로 쓰인다? 환원제로 쓰이네. 이해됐지? 코쿠스를 왜 집어냈어? 산소를 떼어내기 위해 집어. 환원제 역할을 하는 거야. 얘들은 산화환원이다. 얘들은 산화환원 2번. 1, 2번은 산화환원 맞죠? 근데 탄산칼슘은 왜 줬을까? 열분해야지. 가열하지. 그러면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 근데 이 산화칼슘이 점토하고 진흙하고 섞지. 시멘트야. 이게 시멘트야. 산화칼슘하고 이거하고 섞어, 진흙하고 섞지. 그러면 시멘트야. 그리고 산화칼슘이 누구하고 결합하냐? 철광석에 있던 이산화규소라는 불순물이 있어. 얘하고 결합해갖고 CaSiO3라는 슬래그를 만들어. SiO2라는 탄산칼슘은 SiO2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얘들은 산화환원이 아니야. 3, 4번만 써놔.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3, 4번만 써놔. 3, 4번은 없다.
자, 보자. 그 다음 넘겨. 그리고 또 수소 연료전지가 있는데 요새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나왔어. 수소 연료전지는 야 1타 3피야. 얘는 야 전기 에너지도 얻어. 얘는 물도 얻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야 매연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와. 공해 물질이 전혀 안 나와. 그리고 열도 얻어.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주선에서 사용하기가 제일 좋은 거야. 얘는 1타 3피니까. 하고 수소 연료전지는 알아? 이거야. 자, 이거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이 돼. 연소 산성물도 물이 돼. 그러면 얘는 뭐 되는 거야? 산화돼. 얘는 당연히 환원됐다. 근데 산소로부터는 못 밝혀. 봐봐. 수소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데 이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의 이용은 수소 연료전지의 자동차, 우주선 등 수소 연료전지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에너지율이 비교적 높다. 그래가지고 그 밖에 산화원이 뭐가 있냐? 알아? 철의 부식, 철로 된 울타리나 자전거 등이 산소와 반응하여 녹슬면서 붉은색이 되면서 야, 잘 부셔져. 광택도 잃어버려. 그리고 과일의 갈벽, 사과나 바나나 등의 껍질을 벗겨 공기 중에 두면 과일 속에 폴리페놀이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한다. 양초의 연소. 양초를 태울 때 양초의 주성분인 파라핀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된다. 그 섬유표백은 누렇게 변한 옷을 표백제로 세탁하여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 옷이 하얗게 된다. 리튬 배터리는 리튬이 전자를 잃고 산화된 다음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충전된다. 그리고 반딧불이의 불빛도 반딧불이는 광세포에서 루시페닌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빛에너지를 방출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나왔다. 그 보충자료에 위에 제일 위에 보면 탈색제, 부식 방지, 음식물의 부패, 우리 몸의 노화, 철가루의 손난로, 불꽃놀이의 폭주, 식품 속의 산화 방지제, 자동차 배기관의 촉매 장치, 그리고 알루미늄 부식을 방지하는 산화피마. 즉 철의 부식은 봐라. 붉은 독의 주성분은 산화철이고 철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철을 생성할 때 철은 산소를 얻어 산화철로 산화되기도 되는 것이기도 하고 전자를 잃어서 철 이온으로 산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철의 부식 방지가 있어. 야, 철의 부식 방지가 있어. 철의 부식 방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세 개 안 나오는데 가끔씩 시험에 나와. 자, 첫 번째 도금이 있어야 된다. 도금은 철의 바깥쪽에다가 다른 금속을 입혀버리는 거야. 갖고 뭐가 있냐? 자, 양철이 있어. 양철은 뭐냐? 철에다가 주석을 도금한 거야. 이렇게 철에다가 주석을 도금한 거야. 그러면 철이 밖으로 안 드러나기 때문에 철이 산화가 안 돼. 갖고 반응성은 철이 더 커. 갖고 뭐가 있냐? 양철통. 우리 뭐 빗물바지, 통조림 있지? 통조림이 이 양철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기스가 나갖고 철이 드러나요. 그럼 더 빨리 산화돼요, 철이. 왜? 철이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 함석이 있어. 함석은 철에다가
반응성은 아연이 크다. 이게 뭐냐? 함석은 함석 지붕. 양철 지붕도 되고 함석 지붕도 되고. 이게 뭐 있냐면, 자, 우리 요새 있잖아. 음식점 가지. 음식점이 이런 천장이 없고 시멘트가 드러났어. 근데 네모난 후드가 있어. 통이 있어. 이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게 덕트가 함석이야. 이해됐어? 근데 얘는 이렇게 기스가 나도 철은 산화가 안 돼. 왜? 아연이 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 다음 희생금속이 있다. 음극화보가 있어. 음극화보. 희생금속이 있어. 이건 뭐냐면 이거야. 야, 있잖아. 저기 주유소에 탱크는 철로 돼 있어. 근데 철이 녹슬어 버리면 빵꾸 나면 기름 새잖아. 난리 나잖아. 근데 여기는 뭐냐? 야, 이거는 철로 만들었어. 근데 얘는 구리선으로 연결해. 그리고 여기다가 망할려,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을 갖다 해. 그러면 얘들이 반응성이 누가 제일 크냐면 망할려이 커. 망할려이 커. 반응성이. 아연이 커. 그 다음이 철이고 그 다음이 구리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가 산화되면서 전자를 줘버려. 그러면 이 전자가 구리를 통해서, 구리는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이 전자를 안 쳐먹어. 철한테 운반이 돼. 철한테 보내줘. 그러면 철은 뭐야? 전자를 받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극화되지. 그리고 지가 산화될 때 지 걸 안 써. 진짜. 아까처럼 얘들이 준 걸 써버려. 그러니까 지가 산화돼야 안 돼. 누가 산화되면서 철의 산화를 막는다? 망할면이 지그들이 산화되면서 철의 희생을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희생금속인 거야. 음극하고 모으지 또. 그리고 봐라. 또 배도. 야, 배도 어디냐면 배 밑에, 배는 야 소금을 전해지기 때문에 더 산화가 잘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희생금속 망할련을 붙여버려. 그러면 얘들이 산화되면서 배가 산화되는 걸 막아준다는 거야. 이해됐어? 맞고, 그렇죠. 찍어놔. 오늘 여기까지 할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문제 풀어. 몇 페이지가 저기 그 D까지 풀어. 문제 줄까? 더 줄까? 부족할 것 같아? 여기까지 풀면 돼. 63페이지까지 푸면 돼. 부족할 것 같지? 하나 줄게. 야, 너 누구냐? 지우도 지금 큰일 하고 갔지? 아우, 몽둥이야. 선생님, 몽둥이가 아프다. 많이 아프다. 고영이는 좋네. 오늘 빨리 하고 가니까. 응? 됐어. 가자. 오늘 배운 거 이해됐어? 지금 모르면 말해야 돼.